수업전문위원 정금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의회 운영연구회에서 경기도의회 광고 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평소 체감했던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고 위원장님 인사 말씀, 연구 용역에 대한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주신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정무식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 용역을 맡아 수고해주고 계신 홍문기 한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경렬 한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상지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 예감차에 꽉 채워주신 여러 언론사 대표님, 국장님, 기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무거우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 3년 반 동안 그동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 언론을 육성해야 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이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진솔하게 대화함으로써 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과거의 정부 얘기들까지도 오늘 여기 계신 홍문기 교수님, 이경렬 교수님, 그리고 이희복 교수님 굉장히 언론 분야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분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의회 운영연구회에서 발주한 그 연구 용역이 조금 더 내실을 가질 수 있고 그 내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하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지역 언론을 육성하자는 의미이니까요. 이 자리에서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시면 모두 다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밝힐 수 없었던 그런 민낯들도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제가 솔직 담백하게 모두 말씀드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론 집회를 그동안 추구하셨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말은 제가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 용역이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을 어떤 과제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 15분 정도 내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고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듣고 싶었던 얘기 서로 솔직 담백하게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 용역의 책임 연구원이신 홍문기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기 교수님 주제 발표와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그냥 이 정도 사운드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지금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한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홍문기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의원 측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연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 아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언론사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진은 정보광고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인 2012년부터 이러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이 언론진흥재단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보광고법이 2018년도에 통과됐습니다. 2018년도에 정보광고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했던 저희 연구진이 논의하고 고민했던 내용들도 꽤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2021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황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정보광고법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지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하려고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부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보광고 집행 기준과 접목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거의 핵심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지역 언론 기자 간담회 관련된 자료의 어떤 도표 같은 내용들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지역 언론사들은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는가의 의무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언론 현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언론사를 포함해서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개수가 대략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5,000개 정도 되는 사업자,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의 당시 지역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대략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2026년 현재 2025년도 관련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략 한 5,40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에도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토종 뉴스페이퍼 신문 사업자, 그러니까 종이뉴스 신문 사업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광고와 접목시켜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신문 사업자들, 이제 인터넷 신문 사업자라고 흔히들 얘기되는 이런 신문 사업자들이 정부 광고의 집행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 광고주라고 하는 경기도 의회가 이제 하나 예가 될 텐데, 정부 광고주라고 하는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와 같은 기준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신문 사업자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의 어떤 서론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맥락을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연구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오늘날에는 페이퍼 뉴스페이퍼 신문 사업자보다 온라인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신문 점점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는 이미 100억 가까운 비용을 정부 광고의 형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이 집행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 의회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신문 현황을 좀 살펴보면 현재 신문 사업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흔히들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은 신문 사업자들은 정부 광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신문 사업의 사업자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우리나라 언론 구조가 온라인 인터넷 신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인터넷 신문은 약 5,140개 정도가 되고, 등록신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전체 신문 사업체의 78.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신문의 비중이 일반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페이퍼 뉴스페이퍼의 비중에 비해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맨 위에 정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신문 사업자의 증가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신문 사업 자체가 사양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신문 사업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퍼 뉴스페이퍼의 사업자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붉은 기둥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페이퍼 뉴스페이퍼의 신문 사업자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에 있는 그 녹색 기둥을 보시게 되면 점점 길어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 개의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은 어떤 거냐면, 신문 사업자들 중에 우리나라의 신문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업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인터넷 신문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전체 신문 사업에 미치는 비율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30% 비율을 차지했던 종이신문 사업자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20% 내외로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가 전체 신문 사업자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었을 때, 그러면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신문 사업자의 숫자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신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매출로 이어집니다. 또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신문 사업자들 중에서 그 종이 신문 사업자가 71.5%를 차지하는 역전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의 숫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숫자가 많지만 전체 매출액의 규모는 종이 신문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표라든가 복잡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상 수도권의 소자인 사업체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 확인이 되는데 약 65.4%의 신문 사업자들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서울 지역, 경기, 인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신문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에서 신문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체 신문 사업자의 대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을 합한 비율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을 넘어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신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현상이 결국 우리나라 신문 산업 형태로서 산업적 영역으로서의 신문, 언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라고 얘기하면 산업 내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문 산업 내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 및 영세 사업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 사업자들이 영세한 규모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고요.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고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언론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 광고의 지표 기준에서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관련해서 광고 비율을 좀 살펴보면 지금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그 광고 비율이 기사 비율과 7:3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에서는 광고 비율이 현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료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 신문의 콘텐츠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대부분의 신문 사업자들, 특히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유료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료화 작업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 구조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이야기하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포털 및 플랫폼과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휴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느냐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는 제가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신문 사업자들이
정부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정부의 공공 영역의 협찬, 광고, 또 그와 유사한 기사형 광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정부광고법 통과 이후에 정부 광고에 대한 집행의 형태를 점점 더 정부 광고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렴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일정한 형태의 협찬으로 운영하셨던 비율은 앞으로 정부 광고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명료화되고, 그리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 정부 광고주가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는 정부 광고에 의한 집행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강의 자료가 아니죠. 발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매체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정부 광고법에는 과거에 있었던 기준을 바탕으로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황희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2021년도죠. 그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을 거의 폐지하는 수준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여전히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행령에서는 부동률과 열동률을 포함한 새로운 집행 기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 사업자라든가 그 외의 신문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결국 정부 광고의 집행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와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 비율과 같은 이런 원칙을 중심으로 과거처럼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동률이나 열동률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유료 부수와 발행 부수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발행 부수나 유료 부수가 아닌 열동률이나 부동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점점 더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 광고 집행 과정을 도표로 보시게 되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의 아래쪽에 보면, 장표의 아래쪽에 보면 과거와 현재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쇄매체, 이 정부 광고의 집행이 주로 인쇄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쇄매체의 발행 부수나 유가 부수에 대한 것만이 주로 논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열동률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핵심인 동시에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언론진흥재단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점점 더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광고주, 의회를 포함한 광고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오늘 간담회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광고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핵심 지표와 기본 지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 핵심 지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효과성과 신뢰성을 배울게요. 기본 지표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제재 납부, 사대 보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표의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이용률 그 이하의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 이용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우선지원 심사 대상자의 척도 기준과 거의 유사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언론사의 윤리의식과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반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와 같은 부분들을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으로 삼는다면 교과서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매체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열동률, 발행 부수, 유가 부수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매체사의 영향력 또는 매체사의 사회적 기여도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광고주의 고민인 동시에 지금 지역신문 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장표를 살펴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을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열동 이용률 그리고 지표에서 이야기하는 이용률 그것을 구체화한 열동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지표로 지금 언론 핵심 지표로 문체부가 제안하고 있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이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는 언론진흥재단과 문체부가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는 열동률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특정 신문을 읽은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서 그와 같은 조사 대상자들이 어떤 신문을 가장 많이 읽었는지를 수치화하는 것이 열동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기준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하는데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신문을 읽었는가를 일주일 내에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신문을 읽었는가를 여러분께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 지역신문, 이 지역의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 경기일보 또는 경기신문, 수원신문 이런 신문들을 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라서 더군다나 이것이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경인일보, 경기일보, 수원신문과 같은 것들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열동률이라고 하는 신문을 읽는 비율 자체가 낮아서 이와 같은 내용을 실제로 열동률 조사한 결과를 보면 0.000012명 나옵니다. 그럼 0.000012명, 0.000004명을 몇 명이라고 카운팅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열동률이라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표본 대상을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12억을 지출하면서 이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열동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페이퍼 뉴스페이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2021년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에 이야기했던 폐지하려고 애썼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또는 발행부수 대비 유가부수 비율과 같은 이런 기준들 외에는 사실상 이용률에 대한 걸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는 페이퍼 뉴스페이퍼 사업자들한테 그런 원칙을 그대로 다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은 구독자 기반 열동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입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 진행하는 방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외에 그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 인터넷 신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인터넷 신문에 접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트랙을 어떻게 지수화시키고 지표화시켜서 열동률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광고주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BC 제도에서 얘기하는 발행 부수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게는 페이지 뷰가 될 수 있고요. 유가 부수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경우에 인터넷 신문 방문자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율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요. 발행 부수 대비 유가 부수 비율을 적용하는 원칙은 페이지 뷰, 그러니까 페이지 뷰와 방문자 수의 관계를 비율로 나눈 후에 이와 같은 신문 사업자의 사이트에 스테이한, 머물러 체류한 사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포털 제휴라든가 SNS 운영, 그 다음에 채널 수, 구독자 수 등을 지수화해서 반영하면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 대한 지표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학계를 포함한 저희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독자 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포털 제휴 플러스 SNS 운영 채널, 이와 같은 것들을 지수화하고 2단계에서 페이지 뷰 대비 방문자 수, 3단계에서 1, 2단계 결과를 등급화해서 100점을 적용하는 방식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들은 광고주 측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준을 이러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고려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저희 연구진에서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비탄 없이 주시면 연구진이 연구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한 내용을 더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연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저희가 이와 같은 연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보시면요. 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여주십니다. 기대 효과는 결국 이와 같은 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광고주 나름대로의 지표와 기준을 가지고 지역 언론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목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언론이 상생하고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이 정부 광고 집행 과정에서의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논의 체계가 어떻게 법, 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8개 정도 되는 Q&A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 연구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연구진이 말씀드리고, 경기도 의회 측에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동기 교수님 많은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하나요? 과장님,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우리 연구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내용도 좋고 아니면은 경기도 의회에서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조남을 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저 제일 좌측에 계신 분부터. 이거를 미디어 공소리 대표입니다. 이미 우리는 종이보다 폰 화면을 더 많이 보죠. 그리고 SNS를 하는 신문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 클릭수로 영향력을 매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튜브, 어떤 SNS, 어떤 콘텐츠물, 기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텐츠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끼치는지 그 값을 재는 것도 굉장히 험난한 길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섬세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과 콘텐츠 다양성은 많지만 다르고 많은 것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정부 광고가 장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포털 제휴, 네이버 다음 등의 제휴가 되어 있는 관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다음은 구글보다 점유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끼칩니다. 그리고 형식도 다릅니다. 네이버 다음은 언론을 선별하여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글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사가 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알고리즘으로 인해 기사가 노출되는 나의 개인의 맞춤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국내 포털에도 도입이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발빠른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부 광고 의존도는 지역 언론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정말 다르게도 정부 광고라는 개념이 아니라 후원 제도가 발달한 나라로서 후원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광고가 지역 언론을 장려하지 않으면 특정 거대 언론들이 장악을 하고 언론을 선별적이고 편입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을 장려하는 그런 도의 입장이 도의회로서 책임감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언론 집행 기준이 필요한데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유연한 변화도 따라서 할 수 있는 지금 다른 기준을 걸 떠나서 어떻게 제대로 영향력을 잴 수 있는지 깊은 연구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상은 혁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행 과정만큼은 예전과 다를 게 없다. 특히 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경기도 의회는 너무 의원 중심으로 광고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자리가 있는 의원이거나 다선 의원들한테 힘이 쏠립니다. 그런 문제점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대선책을 듣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공소리 기자님 감사합니다. 공소리 기자님 혹시 제가 궁금한 사안이 이렇게 많은 얘기들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인데 우리 공 기자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개선 방안이나 그런 대안들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기사뿐만 아니라 SNS 영상 등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가 지금은 합쳐진 세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 완벽하게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배분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전문가 집단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공무원과 그런 전문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시민 거버넌스도 부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한영대학 이경희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매체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양적인 평가가 있고 질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향력 지수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연구가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진행할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쪽 방법론을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서로 공감하고 오늘 간담회라고 하는 건 서로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살펴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재하시는 것처럼 정부 광고는 연간 1조 4천억 정도가 수용이 되고 있고요. 그 정부 광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는 가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 세금을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 광고라고 하는 것이 앞서 뭐 누가 이렇게 결정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경기도에도 100억 가까운 돈을 매년 광고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된다는데 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뻐서 넣어주고 미워서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삼성전자라면 그런 광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갤럭시가 X26 나오는데 마음에 들면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담보하는 광고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정보광고법 제6조에 보면 홍보 매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약간 의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광고입니다. 홍보는 서로 좋게 지낼 때 하는 게 홍보고요. 굿위를 만들기 위한 관계 설정. 광고는 절대적으로 효과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매체에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요. 담당자의 배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매체여야 할 것이고요. 경쟁력 있고 좋은 기사를 발굴해 주셔야 지역 언론으로서도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라고 하는 국가나 공공에서 해야 될 책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생태계를 다원화하고 뭐 소수가 독점한다거나 그게 과거에는 방송이었는데 현재는 뭐 인터넷에 예컨대 강력한 어떤 구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알고리즘 중심으로 한 그런 매체들만 해도 사실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앞서 우리 홍문 교수님 잘 발표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ABC로 모든 걸 해결했다가 ABC가 아닌 쓰기로 하다 보니까 열동률을 했더니 아까 얘기했더니 0.0001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니 기존에 있던 잣대들을 다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잣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뭐 의회를 칭찬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 어디서도 이런 고민을 공공에서 하지 않았어요. 경기도의회가 먼저 했다는 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매우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시도를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스탠다드가 만들어진다면요. 서울시도 공공도 다 이걸 따라오고 심지어 언론지능재단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서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상당히 용기 있고 지금 역사적인 논의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 연구자들이 연구한 학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뭘 결정해서 그냥 내버리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요. 저 바깥에 저기 박스를 하나 놔뒀는데 명함을 꼭 넣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따로 연락을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로 사실 뭐 무제한을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따로 만나고 저희가 FGI라든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해서 몇 분을 또 모시고 다시 또 할 거거든요. 오늘은 그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뭐 의견이 많으신 분들 더 하실 분들은요 의회에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따로 컨택을 또 해서 짧은 연구 기간이지만 이 연구가 한 목적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아까 말씀드린 잣대 척도를 만든다면 그게 오히려 전국으로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해 주시고 말 그대로 간다면 되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신 분 좀 마이크 좀 주세요. 저 이게 좌측에 제일 크게 아까부터 먼저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성시민신문의 권영일 PD라고 합니다. 이제 연구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좀 궁금한데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보면 여기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의 이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공익성에 어떻게 향상을 하는지 이 제도가 그리고 과거를 집행함으로써 공익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지표로 이렇게 주신 것들이 보면 그냥 수를 몇 장 되겠느냐 뭐 이런 정도 이걸로 공익성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가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의회에서 그 집행하고 계신 가령 광고의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 공익성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까 그 홍보부장님하고 홍보팀장님 올라오셨는데 자리 뒤에 계시나요? 네. 저거 과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러시고 과장님하고 홍보팀장이 앞에 와서 앉아주세요. 앉아주셔서 지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 주신 우리 권 PD님 지금 저희가 이거는 연구를 갖다가 한 3주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기초조사하신 데이터 문제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는 과정이었고 이제 오늘 간다면은 1차 간담을 시작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차, 3차를 거쳐서 이번 11대 의회 임기 마치기 전에 경기도 의회 지역 언론 육성 및 홍보비 배분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12대가 개원하기 전에 마무리를 짓고 그 기준이 있어야 공개도 될 수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배분도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한테 또 성과가 있으신 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비가 지출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한 첫 간담회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나요? 집회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별로 보여드렸던 그 뭐 법령의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익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광고주에서 경기도 위치에서 이 공익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부터 잘 운영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 기준이 반영해서 본 연구에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게요.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정부 광고 집행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과거에 있었던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 1월 전환 이후로 공개된 이제 그 새로운 기준을 누가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언론진흥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지하는 광고주의 책임하에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까 조례까지 말씀하셨는데 조례까지 제정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공익성의 문제라든가 그것에 대한 집행의 어떤 효과성의 타당성 문제 같은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 이쪽으로 좀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저희 중국뉴스 권준석 기자입니다. 아까 홍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조사에 대한 영적 영향이사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 위관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경험은 아주 크게 있고요. 근데
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 상품을 해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이렇게 올릴 때는 돈을 주고 올려요. 그럼 그렇게 사인권을 올려놔요. 하듯이 특정 언론사 누구를 언론사에게 한번 클릭하면은 100단위, 500단위, 1000단위 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보면 봐라. 우리 언론사 홈페이지 다 접속 건수가 2만 건, 3만 건 있는데 영향력이 크지 않냐. 요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번 클릭하면은 한 번 들리면 한 번이 아니라 100번, 500번, 1000단위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누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특정 언론사들이 지금 많은 광고를 그렇지 올바르게 해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리다가 주기적으로다가 설문조사를 해갖고 열심히 하는 생산기사를 많은 데는 더 주고 생산기사를 많이 푸는 거니까 홍보적에 의존하지 말고 그런 걸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발표한 자료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풀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풀단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 연구진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아마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면 좀 여쭤보기도 할 텐데 저희가 만약에 이 풀단이 구성되게 되면 이 풀단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인터넷 신문협회 같은 곳에서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 여기 혹시 인터넷 신문협회 가입하신 분들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신문협회에 가입한 신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 사업자들 간에 풀단을 구성하고 그 풀단 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들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별 신문 사업자들의 사이트에 깔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측정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망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걸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부부장님 좀 자꾸. 네, 그 다음 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TV 주간뉴스 공장 조혜영입니다. 우리 야구실 위원장님 오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될 매체 선정 기준과 광고 배분 기준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온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조금 답변을 미리 드린 것 같습니다. 요 직전 질문에서 제가 임기 마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 어떤 광고가 집행되고 내용이 있는데 저 언론과장님 이 앞쪽 홍보과장님 이 앞쪽으로 나오세요. 저 홍보과장님 저 앞으로 나오세요. 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기. 저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명단 우리 홍보과장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임기 끝나기 전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공개해서 집행 내역까지도 최소한의 내용은 알 수 있도록 제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경기도 의회 와서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 고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매체, 특정 언론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국회에서 20여 년간 보좌진 생활을 하고 여기 경기도 의회 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칸막이는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이렇게 만든 자리니까 내용들 서스럼 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고 우리 세 분 연구 교수님들 정말 어렵게 보셨어요. 한번 인터넷에 한 분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 전국 광고, 미디어, 홍보 분야의 최고의 수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시면 좀 자세한 인터뷰도 해주시고 실정도 말씀해 주시고 개선 방안도 있으시면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저 뒤에 계신 죄송한데 마이크 어디 쓰죠? 여기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제가 아까 약속드렸는데. 네, 한국글로벌뉴스 박수연 기자입니다. 지금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공통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포털 제휴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듯한, 그분들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아도 포털 제휴됐다는 이유하에 광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배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건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인터넷 신문사들의 제휴가 이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 배정된 것이 잘못하여 비슷한 이름으로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 신문사는 사장된 신문사였어요. 제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장된 신문사 제휴만 살아있는 부분에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하지 않는 신문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신문사 있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얼굴 도장을 찍어야만이 광고를 집행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활동 쓰는 실제 생산 기사를 많이 쓰는 기사들 위해서는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 예를 들어 언론팀에 계시는 분들 자주 찾아보기가 힘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얼굴 도장을 찍어야 광고가 배분된다는 부분도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분분하게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기준이 어떤 부분이 있냐 이런 거예요. 여자 기자로서 조금 활동하기 부분에 그런 제약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장되어 있는 제휴만 있는 신문사들의 활동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가 무조건적으로 옛날에 기준됐던 부분들도 제대로 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발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포털 제휴가 됐다 해서 다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냐, 또는 그분들이 좀 폄하되는 모습으로 비춰질지 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신문사들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털 제휴 위주로만 모든 부분이 또 명목에 지어지고 기준이 메워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홍보과에 얼굴 도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예, 저희 기자들은 다 아는 사이인데요. 오며 가며 저 왔습니다. 예, 누구 신문 기자 왔습니다. 아 그래? 근데 어느 부분에 보면은 여기 지금 두 분이 계셔서 조심스럽게 이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자 활동 안 하는데? 어느 시에 들어가 그 기자 활동 안 하는데? 기자실도 안 만들어가지고 와서 얼굴 도장하고 사무실 와서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 저 운영위원장인데 우리 의회에 있는 과장님들 뵙기 어려운데요. 국장님은 어디 계신지 제가 이런만 발언을 했습니까? 아니, 이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죠. 얼굴 도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민낯을 다 하갈 수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회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인터넷 신문사 전체적인 기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과장님, 저기 앉아 계신 분 박수영 기자님 잘 아시죠? 도장 많이 찍으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건 앞쪽에. 네,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교수님 발표해주신 0.000014명 열동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해서 약간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자체 사안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매체가 지역 매체이기 때문에 열동률이 떨어진다 이거라기보다 관심사가 청와대에 관심 있겠죠. 수원시청, 경기도의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오피니언들 아니고서는
그거 반론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정보를 얻는 그 채널 자체가 AI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가면 2번을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글에 물어보면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AI나 아니면 유튜브, 뭐 블로그를 볼 수도 있고요. SNS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독자들이 정보를 취하는 채널 자체가 변경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론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서 지금 박수현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보다 맞는 얘기고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긍정하고 수긍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연 건전한 비판 기사가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의회나 지자체나 광역단체나 광역의회에 절대 득일 수 없다. 이건 독이다. 비판 기사가 가능한가? 과거에 모 지자체 그 기자님께서 좀 연로하시고 현명하신 그런 기자님께서 계셨는데 모 지자체 비판 기사를 썼다가 4년 동안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임기 끝날 때까지 출입 금지 당했던 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시에 좋은가? 그 의회에 좋은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 여기에 긍정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처럼 저처럼 열악한 신문사들은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해도 그러니까 일일이 와이뉴스와 경일보 아니면 조선일보 이렇게 정보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그 습득하는 채널 자체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 이런 물론 이제 지금 언론사의 광고 집행도 문제지만 좀 넓게 보시고 이런 문제들 앞서서 말씀드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십사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영정일세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이거 교수님께서 그렇지는 않지만 저거를 같은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요. 열동률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서 그 척도는 폐기가 됐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거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이었죠. AI가 등장하고 나서요. 그 전에 물론 2008년 스마트폰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990년대라면 인터넷 없을 때라면 지금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미디어 콘텐츠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언론 환경의 변화가 이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긴장관계는 언론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방과 다녔습니다만은 언론은 제사의 권부라고 했고요. 무관의 제왕이라고 했고요. 사회의 몽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이 힘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명의식과 건전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이 생태계를, 언론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해주는 게 그래야 우리가 아까 공익성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삼성이나 현대나 LG는 이렇게 안 하는 거고요. 공공이니까, 국가니까 공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얼굴도장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도나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취지였다는 점 공감이 됐습니다. 네, 또 저희 우리 이영주 기자님 제 뜻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경기도 의회는 기관에서 정기 브리핑이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특정 언론인이 의장단이나 양당 대표실 각각 상임위원장실에 약속 없이 아니면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취재가 아닌 방식으로 와서 정보를 획득해가는 부정한 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의회 내 공무원의 비공개 문서가 외부로 유출돼서 단독 기사가 났어요. 특정 언론에. 제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했고 원중위에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경기도 의회가
만들어진 배너 광고나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영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돌아가는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눈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자실에 와서 언제 정기 매주 몇 시 며칠 날 정기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질의응답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또 이제 홍보과든 아니면 이제 사무처장이나 좀 사무처장이 지금 공석인데 공고를 안 내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공석이 국장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사무처장과 국장을 두 곳으로 만들어놨는데 직제도 수직으로 하고 수평으로 해야 업무가 분담이 될 텐데 사무처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재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등등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 브리핑이 되면은 기자분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분들 시간 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 듣고 얼굴 도장도 찍고 다양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일방적인 배너 광고 몇 가지 나가는 것이 일반 도민들한테 의회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또 지방의회를 제가 와보니까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오니까 조례안이 상정되면 100% 거의 통과가 다 돼요. 논의하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운영위원장 되자마자 만든 제도가 소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같은 유사한 안건은 몇 달이 굽히더라도 논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그 한 글자가 이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데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회도 브리핑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계시는 기자분들께서도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시면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튼 좀 제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또 다른 질문, 그 뒤에 녹색 자켓 디비전. 네, 시상에 계신 분 김원수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간단하게 제목을 보니까 제가 지역 언론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언론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들이 지금 예를 들어 1인 매체들도 많고 또 그리고 굉장히 좀 영세한 그런 그 매체부터 좀 형편이 나은 매체들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론들을 육성하고 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와 그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 언론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이런 홍보 면에서 다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 생각이나 혹시 그런 자료라든가 연구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 언론의 육성과 도의 홍보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끝에 보면 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충이 아니라 상생의 맥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이번에 저희 그 연구진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라고 하는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 의회 저희는 이제 주로 정부 광고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지의 효과성 그러니까 공공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활동이라든가 지자체의 성과 같은 것들이 지역민들한테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역 언론이나 기타 등등 신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정부 광고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광고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공익적 가치라는 부분이 잘 설명되면, 그리고 그것이 지표와 기준에 의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 언론 육성이나 홍보라는 의미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델이 지금은 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예, 기자님이 약간 오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지역 언론 주소가 그 정부 광고 또는 언론 홍보가 같은 얘기일 수 있냐, 대립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광고 교과서 맨 앞에 나옵니다. 광고는 미디어를 육성하는 겁니다. 광고를 통해서. 근데 다만 삼성, LG, 현대가 하는 광고는 자기네 물건 파는 거고요. 공공은 알리는 거고 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언론을 또 육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개념이 대립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이제 홍보가 잘 되는 매체에다가 광고비를 지출하는 물론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효과성, 효율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인 거거든요. 예, 그걸 공감해 주시면 다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뒤에 네이버 검사에서 비교했는데요. 네이버 마이크 오디오. 아시다시피 네이버 다음 포털사는 사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 기사 제공이 기업의 성장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 광고 홍보비 집행 기준 지금 반영되는 내용들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더 성장하게 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언론 홍보비 집행,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언론을 평가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네이버 사기업이. 포털사 제2여부가 양질의 기사 작성과 기사가 언론사가 작성한 부분하고 어떤 상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관공서를 출판한 언론의 집행부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언론의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다루지 못하는 기사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언론사도 언론 기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량 평가보다도 정성 평가도 일부분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경기도의회를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 상반기 하반기 정량 평가를 합니다. 개발 기사 관련해서 정성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정량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홍보비는 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수백 건을 해도 100만 원, 하반기에 수백 건을 해도 100만 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클래스 중심 평가 공익성과 탐사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이 수치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아까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기업인 포털사가 언론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입장을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 교수님 말씀 준비하시는 동안 저 기자님, 과장님, 네. 전반기에 수백 건 써도 100만 원, 하반기에 수백 건 기사를 써도 100만 원 맞습니까? 현재 기준은 현재 기준이요? 그 기준은 우리 기자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네, 저도 그 운영 기준 매뉴얼 좀 한번 줘보세요. 저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 못 봤는데